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폴란드를 위해서 개발하는 흑표 PL이 어찌 되어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최근에 드디어 흑표 PL의 일부 기능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건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냐고 물으신다면 네, 안 되었습니다. 지금 흑표 PL은 어떤 식으로 개발될지 거의 결정된 게 없고 완전히 대혼란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흑표 PL 개발 사업은 폴란드 유사 이래로 최대의 국방 사업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내에서 이런 사업을 다루어 본 적 있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폴란드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저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른 곳을 통해서도 폴란드가 무엇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폴란드의 요구 조건이 시시각각 바뀐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폴란드가 요구하는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60톤이 넘는 걸 납득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쪽에서는 흑표 M이 전차가 폴란드가 요구하는 전차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완전히 대혼란입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공급한 선행 공급분 흑표가 폴란드 현지 부대에 정식으로 배치되면서 폴란드군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흑표 PL이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폴란드가 제대로 결정을 못하는 통의 개발일 정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밀린다는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폴란드가 요구할 게 확실한 부분부터 사전에 개발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그러려 했는데요. 그 예산도 로템 경영진에서 잘렸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흑표 PL의 사양이 정해지고 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어서 폴란드로부터 예산을 받아야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로템 경영진은 정말 답답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철도사업부가 적자라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는 수출이 확정된 사업에 대한 사전 투자도 거부해버리다니 정말 답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현재는 흑표 PL이 정말 60톤이 넘을지 안 넘을지도 정해진 게 없고 거의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나마 4가지 장비에 대해서 폴란드가 정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흑표 PL에 탑재되기로 현재 확정된 4가지란 뭘까요? 그 4가지는 12.7mm RCWS, 그리고 보다 강화된 보조동력 장치, 그리고 360도 외부 감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0mm 자동신관 장입기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것들인데요. 그래도 어떤 물건이 채택될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12.7mm RCWS인데요. 이 녀석의 최대 관심사는 2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이 RCWS의 무인기 요격 능력을 요구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요구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무인기 요격 능력이 있는 RCWS를 본격 개발하고 있는 곳은 노르웨이의 콩스버그사뿐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기획만 하고 정식 개발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무인기 요격을 요구하게 되면 콩스버그사의 제품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그럼 가격이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겁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전차의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RCWS의 가격 증가도 폴란드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무인기 요격은 요구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이 그럼 국산이냐 아니면 수입산이냐입니다. 과거 노르웨이의 흑표 수출 이야기가 한참 나올 때는 수출형 흑표에도 노르웨이 콩스버그사의 RCWS를 단다는 이야기가 실제로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거의 국산으로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량의 RCWS를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의 RCWS가 노르웨이 등 유럽제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자신들의 요구 조건만 충족하면 흑표에 무슨 제품을 사용할지는 우리나라의 로템에 전적으로 이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종 결정은 바로 로템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로템이 굳이 가격 상승을 각오하면서 외국산 RCWS를 도입해서 흑표에 탑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RCWS는 우리나라 국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기보다는 거의 확정적이죠. 그 다음에 강화된 APU 시스템인데요. 이것도 지금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발전 용량이 더 늘어난 APU 시스템인데요. 기갑 장비들도 갈수록 전자장비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존 APU로는 발전 용량이 부족해짐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나라군을 위해서도 발전 용량이 늘어난 APU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 이건 바로 이걸 적용한다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360도 외부 감시 시스템인데요. 이 녀석은 우리나라 레드백에도 탑재된 아이언 비전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럼 흑표 PL에는 이스라엘산 아이언 비전이 들어가느냐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 업체에서 비슷한 물건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로템이 기술 시연 모델을 전시하기도 했지만 그건 형상이 분할된 상태로 보이는 등 제대로 된 물건은 아니었고요. 현재 한국판 아이언 비전은 PNC 솔루션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판 아이언 비전은 이 회사만 개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침 저번 첨단 국방산업전에서 이 PNC 솔루션이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이 회사는 전투 및 상용 차량의 전방위 상황인식용 증강 형상 시스템 기술이라는 사업을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니까 이 회사는 주로 HMD를 중점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이런 상황인식 장비는 헬멧 시연 장비에 의해서 병사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얼마나 뛰어난 헬멧 시연기를 개발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특히 이 회사가 강조하고 있는 건 가벼운 광학 모듈이었습니다. 기존 목표가 450g이었는데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은 200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가 착용했을 때 확연히 가볍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슬슬 이스라엘의 아이언 비전보다 더 뛰어난 상황인식 장비가 국내에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아이언 비전을 흑표 PL에 장착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일하게 외국산 장비가 탑재될 것으로 보는 게 바로 자동신관 장입기입니다. 그럼 제가 왜 이 장비가 외국산으로 탑재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흑표가 헬기를 요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전차가 헬기를 잡는다라.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특히 흑표라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K280탄의 기능 때문입니다. 흑표에는 두 가지 탄이 실려 있는데요. 한 가지는 철갑탄인 K279탄이 실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K280탄이 실려 있습니다. 이 탄은 우선 기본적으로 성형장약탄이지만 방어력이 약한 적 장갑차나 그리고 보병을 공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다목적 탄인데요. 이 탄에는 한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근접신관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헬기가 나타나면 이 K280탄의 근접신관을 활용해서 적헬기를 진짜로 공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수동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적헬기가 나타나면 전차장은 K280탄을 꺼내서 신관을 근접신관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장전해서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흑표는 분명 적 헬기를 공격할 능력이 있지만 잘해야 호버링 중인 헬기 정도만 공격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흑표가 K280탄의 근접신관을 수동으로 조작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흑표에는 자동신관 장입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K21 장갑차에는 자동신관 장입기가 있고, 그래서 K21 장갑차는 K236 복합기능탄을 이용해서 대공사격도 할 수 있고, K236 복합기능탄의 시한신관을 활용해서 적 머리 위에서 터지는 공중폭발탄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K21의 자동신관 장입기를 흑표에 달아주면 되는 게 아니냐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K21에 달린 자동신관 장입기는 접촉식 장입기입니다. 한마디로 탄약과 장입기가 접촉을 해야지 신관이 장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에서 이 기능을 요구한 이유는 요즘 최신 전차들에 이 기능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 전차에도 달려있고 미국의 M1 A2C 전차에도 달려있습니다. 그럼 이 전차들은 왜 이런 기능을 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대보병용이나 시가전용의 특수탄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DM11이라는 탄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AMP라는 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탄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생긴 건 우리의 K280탄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AMP탄 같은 경우는 시한신관이 있고, 그래서 자동신관 장입기에 의해서 정확하게 터질 시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탄 같은 경우는 그리해서 건물 안에 숨어있는 적에 대해서 탄이 건물을 관통한 다음에 터지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흑표에게는 이런 탄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자동신관 장입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 달아달라고 하는 건데요.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K21과 K9에 사용되는 접촉식 자동신관 장입기만 있는데요. 이 탄들은 전부 비접촉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흑표 PL에는 비접촉식 신관 장입기를 달아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그 기술도 없고, 그리고 아직 개발도 안 되고 있어서 흑표 PL이 나오는 시기까지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신관 장입기도, 그리고 주포에서 발사하는 특수탄도 다 수입에 의존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건 시가전에는 확실히 필요한 기능이기에 우리나라도 국산을 개발해서 나중에 흑표를 개량할 때는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기술과 탄입니다. 이상이 현재 흑표 PL에서 확정된 4가지 기능입니다. 현재 폴란드는 완전히 혼돈 상태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협상단도 없고, 우리 로템에서 흑표 PL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기 위해서 폴란드 현지에 가 있지만 폴란드 군 관련 인사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명확한 협상단도, 전문가 집단도 현재 폴란드에 없어서 혼란만 더 가중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흑표 PL의 요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고, 현재는 흑표 PL에 들어가는 게 너무 당연한 이 4가지만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몇 번을 더 폴란드의 흑표 PL에 대한 요구 조건에 대해서 다루게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제발 좀 빨리 좀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